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계획의 수립이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계획 수립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어떻게 집행 친화적인 조건이 창출되었는지 하는 점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 문제를 살펴볼 때 중요한 사실은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가 분리되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획부서는 경제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부서로서 한국에서는 경제기획원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는 경제계획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집행은 상공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등과 같은 집행부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집행부서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했다면 어떻게 참여했는가 하는 점 등이 경제계획의 집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민간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집행부서의 실무자를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계획은 실무계획반을 설치하고서부터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무계획반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봄으로써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문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계획은 톱다운 방식으로 경제계획이 수립되어 실무계획반을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계획의 실무계획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계획의 실무계획반은 총 7개 조직되었는데 이들 실무계획반은 경제기획원 실무자와 관계부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금융부문 실무계획반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최신부 실무자와 한국은행, 전매청, 국세청, 철도청 등 정부 소속기관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실무계획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차 계획의 실무계획반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유솜, 유엔 산하기관이나 미국 경제고문단 등과 같이 외국 전문가들이 실무계획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3차 경제계획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제2차 계획의 실무계획반을 주도한 것은 경제기획원 관료였습니다. 가령 총량계획에 해당하는 총량부문, 국제수지부문, 재정금융부문의 실무계획반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의 종합기획과 자금계획과 물가정책과의 관료가 반장이 되어 경제계획의 수립을 주도하였고 부문계획부문은 경제기획국의 종합기획과와 투자계획과 관료가 반장이 되어 경제계획의 수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더욱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생산, 고용, 국제수지 기여 효과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농수산부문, 광공업부문,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실무계획반은 경제기획국의 투자계획과 관료가 반장이 되어 경제계획 수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실무자, 한국은행, 국세청, 한국무역진흥공사와 같은 준정부기관의 실무자, 그리고 외국기관의 전문가들도 실무계획반에 참여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경제기획원의 일을 도와주거나 지원해주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제3차 계획 이후부터 집행부서 실무자들의 실무계획반 참여 방식에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무계획반을 주관한 부서가 경제기획원에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표는 제4차 계획의 재정계획반의 반장, 반원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70년대 이후가 되면 경제계획 수립 방법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산 편성 업무가 경제기획원에 있었지만 여전히 징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재무부였기 때문에 재정계획반의 주관 부서로 재무부가 지정되었고 이 실무계획반의 반장 역시 세정차관부가 맡았습니다. 재정계획반에 참여하고 있는 반원을 보면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재무부 간접세 담당관, 내무부 재정과장, 문교부 교육재정과장과 같이 정부 관계 부처의 실무자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의 전문가와 대학 교수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참석자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여 재정계획반에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재정계획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22개의 실무계획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는 경공업 및 화학공업 실무계획반의 참가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상공부였고 이 실무계획반의 반장으로 상공부의 경공업 차관부가 임명되었습니다. 반원으로 참가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두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부처의 실무자로서 재무부의 관세조정과장이 참석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경공업 및 화학공업이 당시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원료, 반제품이나 설비의 수입 등과 관련한 관세 정책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경제정책 조정이 필요하여 참석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 부문의 관계자도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준정부기관이나 학계의 관계자가 실무계획반에 참석한 것은 재정계획반에서 확인했듯이 다른 실무계획반에서도 발견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것은 경제계획의 집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실무계획반에 참석한 민간부문 관계자는 대한방직협회, 화섬협회, 합항공업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와 같이 업종별 단체의 관계자와 심지어는 호남에틸렌 주식회사, 락키화학과 같이 개별 기업의 관계자도 참석하였습니다. 사실 이들 업종이나 기업은 당시 경공업과 화학공업을 대표하는 업종과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참석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박정희 정부에서 수립된 경제계획은 경제기획원 혹은 경제기획원과 집행부서 실무자가 모여 밀실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이해를 조정하며 수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4차 계획의 실무계획반에 관한 제1차 자료는 한국의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상의 특징은 상기한 2개의 실무계획반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실무계획반에서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계획은 기획부서와 집행부서를 포함하는 정부 관계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심지어는 민간 부문의 관계자도 참석하여 상호 이해를 조정하며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행부서의 실무자들은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조응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고 민간 기업은 정부의 개발 전략이나 경제정책 방향,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자신의 이해를 반영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순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유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계획의 조정은 실무계획반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계획조정기구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2차 계획 때부터 경제계획조정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제2차 계획 때에는 경제계획자문위원회, 제3차 계획 때에는 경제계획실무위원회, 제4차 계획 때에는 경제계획조정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켜 실무계획반에서 수립된 경제계획을 심의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표는 제3차 경제계획의 조정기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차관이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되었는데 전자에는 정부 각 부처의 차관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장, 국세청, 수산청의 청장 등이 참석하였고 후자에는 주요 기업체의 임원과 산업, 경제 및 사회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부서와 집행부서의 차관, 경제계획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정부기관 대표,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와 민간기업의 대표 등으로 경제계획조정기구가 구성된 것은 제2차 계획이나 제4차 계획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경제계획은 실무계획반에서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계획실무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에서 심의 조정된 다음 최종적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종합하여 초안을 만듭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에서의 경제계획 수립 방식은 경제계획의 집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계획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제기획원 중심으로 수립하여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부의 집행부서에 하달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와 반대로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 각 집행부서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경제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민간 부문의 업종별 단체의 대표나 민간 기업의 대표도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계획은 수립되고 조정되었기 때문에 정부 집행부서의 관료는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 경제계획이 보다 수월하게 집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